치료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치료에 들어갈 것인가? 자, 첫 번째가 체험 확장입니다. 체험 확장. 자, 우리는 저마다의 다른 유전을 갖고 태어나고 또 다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경회로를 형성하죠. 그 신경회로가 곧 반복돼서 사용된 것이 전용 신경회로가 된다면 그것이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세상 모형을 만든다. 내 세상 모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접촉하는가. 그건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세상 모형이 어떤 사람은 폭이 넓은 세상 모형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모형을 좁혀놓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 모형이 좁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경계가 어떻다는 겁니까? 좁혀져 있다. 그럼 내 마음의 경계가 좁혀져 있다는 것은 일부분만 내가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 내가 어떠한 체험을 하는가에 의해서 그 체험, 그 학습과 경험이라는 그 체험에 의해서 내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체험이 어느 한쪽 부분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나의 게슈탈트는 전체성을 못 만들었잖아. 게슈탈트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야. 쉽게 이야기해서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이걸 하면 위험할 거야 라는 그 부정적인 어떤 체험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는 새로운 것은 도전하면 안 돼. 새로운 것은 위험해. 라는 그러한 내 세상 모형을 가졌다면 이건 그 좁혀진 한정된 체험에 의해서 내 존재와 정체성이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면 전체성을 못 만들었잖아. 전체성을 못 만드는 이 상태가 심리적 장애고 마음의 걸림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체험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 치료의 하나의 목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체험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난 할 수 없어 안 돼 라는 그 체험에 의해서 그러한 세상 모형을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호기심을 갖고 실험정신을 갖고 계속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네 저것도 할 수 있네 그 과정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또 받고 그것이 실패였던 성공이었던 다양한 체험을 확장함으로 해서 뭐를 만들냐면 전용 신경회로를 더 경계를 뭐 했습니까? 확장시켰다. 경계를 확장시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뇌의 유연성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체험이 특정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좁혀진 경계, 좁혀진 세상 모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 대상자들의 뭐를 넓혀줘야 되나요? 경계를 넓혀주기 위해서 체험을 확장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손을 하나만 쓰는 사람과 두 개를 쓰는 사람, 또 손 두 개만 쓰는 사람과 발 두 개만 쓰는 사람, 또 손과 발을 쓰기 위해서 허리에 힘을 쓰는 사람. 그러면 이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이 체험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더 나은 기회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면 심리적으로 훨씬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좁혀진 경계를 확장해서 체험을 통해서 좁혀진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원래의 건강한 기능을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체험이 적어서 체험이 한정돼서 편향돼 있어가지고 쓰고 있는 지금의 내 상태는 뭘까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수많은 그런 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체험을 확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뭐를 많이 하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학습, 다양한 경험, 여행, 다양한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릴 때는 여행을 많이 시키라고 이야기하죠. 바깥에 가서 새로운 자연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다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경 회로가 그만큼 더 다원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뇌가 뭐를 가진다는 겁니까? 가소성을 가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내 경계가 넓어질수록 나는 내 안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고 접촉하고 또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접촉한 가운데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쿠션을 얻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확장될수록 우리 마음의 경계가 확장되고 내 마음의 쿠션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이 꼭 긍정적인 체험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 긍정적인 체험뿐 아니고 우리가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좌절이나 이런 것조차도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만 한다면 그러한 체험들이 전부 다 뭐가 될까요? 성취를 위한 또 다른 변화를 위한 긍정의 자원과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치료의 목표 첫 번째가 체험의 확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통합입니다. 심리적인 어떤 장애, 걸림돌, 문제는 결국은 뭐 때문에 생길까요? 우리가 전체성을 못 만들고 분리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게 우리의 심리적 장애입니다. 자, 우리가 몸을 한번 볼까요? 몸을. 자, 내가 이 팔을 이만큼 드는데 팔만 가지고 이게 들려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팔을 힘차게 들려면 몸 전체에서 유기적인 작용이 있어야 되죠. 내가 100m 달리기 하는데 잘 보세요. 발만 가지고 100m 달리기 뛸 수 있습니까? 빠르게 뛸 수 있나요? 못 뛰죠. 이 발을 빠르게 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야 되고 손을 좌우로 빠르게 흔들어야 되고 이걸 빠르게 흔들면서 허리를 적절히 움직여줘야 되고 무릎을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완벽하게 서로 뭐하나요? 조합하죠. 이걸 우리는 유기적이다라고 합니다. 유기적. 우리의 신체의 어떤 동작과 기술을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데도 유기적인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인 것도. 이게 전체로서 통합되지 못하고 이것이 분리되어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체가 전체 통합을 이루어야 되듯이 우리 뇌도 수많은 그 신경회로들이 전체성을 갖고 통합이 됐을 때 우리는 건강한 마음인데 이게 통합이 못 됐다는 것은 브루스 표현으로 본다면 인격에 구멍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인격의 구멍. 통합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을 뭘로 보고 있나요? 분리된 하나의 조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내 분리된 조각은 전체성인가요? 부분인가요? 부분으로 보니까 세상을 온전히 못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심리적인 장애는 결국 전체 유기적인 어떤 전체성을 못 만들 때 생기는 분리될 때 생기는 게 장애라고 본다면 이 분리되어 있을 때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성을 못 보고 통합을 못 하고 있으니까 부분으로 보니까 누군가가 꼬드겨 버리면 이 사람은 쉽게 넘어간다. 그런 심리 장애다 이 말이에요. 그 심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종교에 믿음을 갖게 되면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왜? 인격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외부의 다른 사람과 환경에 의존하려는 심리가 작동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통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또 외부의 어떤 힘에 의지하려는 그러한 기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 자신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상실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심리적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심리적 장애가 결국은 뭐를 일으키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를 일으키나요?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특정한 우리가 그렇게 보죠. 사이비 종교라는 걸 잘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그런 사이비 교주의 그 꼬드김에 그 사기에 쏘가 넘어가는데 심리적 장애는 뭔가요? 통합과 전체성을 못 갖고 있으니까 내 부분으로 그걸 접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런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걸 해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그대로 믿고 쏘가 넘어가서 무슨 상태로 최면 상태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내 안에 뭐가 못돼서 그렇다. 통합되지 못한 내 상태. 그러면 개수화 치료의 목적 두 번째는 바로 통합이라는 겁니다. 이 분리된 이 내 자신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는 계속 그것이 활성화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딘가 소외시켜 놓은 내 마음의 영역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조차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접촉하게 하고 표현하게 해서 그걸 어디로 내 전체성에 통합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이라는 것은 전체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사기꾼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사기꾼이 특정한 어떤 뭔가 이익을 내게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체성을 못 갖고 있다면 나는 여기에 대한 결핍만 갖고 있다면 이 사기꾼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와 이거 정말 좋은 거네 해서 어떻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전체성, 통합된 건강한 내 세상 모형을 갖고 있다면 이거 좋은 거네 라고 일시적으로 혹 했다가도 전체성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거야. 그게 전에 다른 사람이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아주 곤혹을 치렀다. 또 이런 유형들이 대부분 거짓말하는 유형들이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이 부분이 정말 맞는 건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에서 무슨 과정을 거치나요? 필터링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전체성을 가지고 필터링 시키니까 거기에 쉽게 쏘가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통합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것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사람은 계속 짜증나는 상태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경질 내는 사람은 계속 신경질 내는 상태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은 무기력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됐기 때문에?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통합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자, 세 번째는 자립입니다. 자립이라는 게 뭔 말인가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코칭의 3대 철학이 뭐죠? 코칭의 3대 철학이 뭐냐고? 코칭의 3대 철학.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또 그 가능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또 훌륭한 코치가 필요하다. 자, 그게 코칭의 3대 철학이잖아. 바로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원과 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사와 코칭사는 뭘 해줘야 되나요? 이 내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립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자원을 누가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미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담자가 지금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거나 그 시나리오가 자신이 진짜 자기가 아닌 외부에서 누군가가 더 씌워준 외부의 기대에 의해서 자기가 가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역할 연기라고 합니다. 역할 연기. 자기는 그게 자기가 진짜 자기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부모의 기대였던 주변의 누군가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역할 행동, 역할 연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 연기를 만약에 하고 있는 내담자가 있다면 그건 진정한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진짜 자원을 못 만나고 그러한 다른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럼 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역할 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 지금 현재 역할 연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인계점, 그 우리가 역치라고 그러죠. 역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자극과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서 이 사람이 기존에 썼던 능력 이외의 능력을 끄집어내가 확장을 순간적으로 확 폭발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난 이런 사람의 역할 연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숨겨져 있던 자원을 순간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확 끄집어내서 쓰는 순간 자기의 역할 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요구나 기대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립, 이게 개수를 치료의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립이라는 것은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러한 부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요구 이런 걸 하더라도 나는 나고 너는 너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뭘까요? 남이 어떤 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자립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나는 링컨이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요? 건강한 사람인가요? 그건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친 사람.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링컨이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링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그 기본 명제 하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자, 다음에 책임 자각입니다. 자, 책임이라는 게 뭔가요? 책임. 그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이제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될 것. 책임을 자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책임을 자각한다. 아는 거, 깨닫는 거. 깨닫는 것.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누구의 몫이다. 자신의 몫이다. 어떤 일의 결과가 자신의 몫이라는 걸 받아들이려면 이건 내가 적극적인 부분을 가져야 되죠. 내가 능동적으로 가져야 되죠. 이것이 결과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나의 몫이다라고 본다면 누군가가 이건 네 때문이야가 아니고 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책임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애초에 누군가가 그 문제를 자극을 줬을 수는 있지만 이 자극을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은 누굽니까? 자신이 수용했다면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다라고 보는 걸 책임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이 선택을 내가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